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 바로 갈테마 가라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주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비중 확대할까라고 잡아봤는데요. 사실 음식료주 통틀어서 이야기하기는 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오늘 제주 맥주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제주 맥주 드셔보셨나요? 네, 몇 번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수제 맥주 뭐 국내 처음으로 입성을 했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공모주에 대한 경계가 좀 생겨났지만 사실 오늘 이것을 좀 바꿀 수 있을까라고 주목이 됐었었죠. 시장의 반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주목을 했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급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상한가를 가지 못한 게 또 다소 좀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제주 맥주 혹시 먼저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어떤 이야기 전달해 주실까요? 좀 시간을 두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주 맥주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편의점주에서 많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인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제 맥주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도 매출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이 장밋빛의 어떤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지금 현재 제주 맥주의 어떤 설비 비중이라든가 부채 비율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적재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근본은 이제 수요 예측 조사에서 상당히 좀 크게 좋게 나왔죠. 그래서 좋게 나왔는데 이 공모가 상담 부분에서 가격이 결정됐다는 게 다소 좀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또 의무 보유 확약 내용이 5.18%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렇게 좀 핫하게 올라왔을 때 일부 또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흐름을 보고 좀 더 비싸게라도 사는 전략을 추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 맥주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크실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살펴봤고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는 가장 좋은 테마 중 하나가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음식료 관련주들이 뭐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동원 F&B,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리포트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어제는 롯데칠성도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오리온도 굉장히 실적이 기대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좋네요. 음식료 관련 종목들 보시면은 뭐 네이처스, 동원 F&B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트렌디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이트진로도 좋게 보고 있고 기타 종목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제품 판매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음식료니까 이 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농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라면값 인상에 대한 얘기가 쏠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쨌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6월부터 판매 단가 인상 효과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게 식자재 쪽이에요. 식자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 조정이 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적자폭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측면이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제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주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뭐 샘표식품, 풀무원, CJ제일대당, 뭐 사실 뭐 곡물 가격이 올랐다 하면서 그쪽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오늘 원픽으로 주실까요? 뭐 기존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진 종목은 이제 동원 F&B인데요. 이건 계속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트진로. 자, 하이트진로가 지금 차트를 열어놨어요. 차트를 열어놓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아 보이고 공매도 비율 차트로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최근에 공매도가 출현한 자리가 5월 6일에 34,400원 전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딛고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쇼크바 현상이 나와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업소용 채널이 좀 좋지가 않죠. 지금 10시까지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접종 속도에 따라서 만약에 하반기에 조금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은 이 업소용 맥주가 좀 더 음료가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복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A, B, C, D, E, F, G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또 한 번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기대된다는 포인트 잡아보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혹시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55,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8,100원인데요. 네. 55,000원까지 중장기로 보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까지 잡아봤습니다. 55,000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미용 의료기 코로나도 있고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 가지고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뭐 다 어려웠지만 의료기기 쪽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K 네. 미용기기 쪽이면은 여자들이 많이 하는 슈링크와 같은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뭐 임플란트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네. 종목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오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을 점차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세운 메디칼 포함해서 쭉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지케어텍 이런 종목들도 기존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음식 여기 지금 그 의료기기, 미용 쪽 이런 쪽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보면은 뭐 랩지노믹스라든가 클래시스, 덴티스 이런 종목들 움직임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이런 종목들도 좋네요, 그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K 미용기기 쪽으로 좀 유명한 종목들이 클래시스나 뭐 덴티움, 임플란트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랩지노맥스도 오늘 올라와 있네요. 오늘도 네. 한 5%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저희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벤트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잘 보시는 것처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지금 맞아요. 서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살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1차 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적 분할 발표를 했습니다. 4월 15일에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9월 1일부터 거의 한 달간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이 분할기 그 자사주 비중이 한 6.7%가 돼요. 그래서 기업 그 분할 이후에 기업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서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단기간 내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서 가격 조정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포인트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1차 매수하고, 제가 볼 때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한 석 달,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2번,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해주고 그 분할 기일까지 끌고 가신다면 좋은 성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중장기적인 포인트로 오스템 임플란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장님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짧게 목표가가 혹시 있을까요? 목표가 12만 원 보시면 큰 무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목표가 12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갈테마 가라에서 드리는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